처음에는 굉장히 모든 것을 다 해줄 듯이 하고 개인적인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서 어떤 위치나 혹은 이 모든 행동 양태를 감시하고 있었고 자살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고 제일 중요한 건 그들로부터 도망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발달이 덜 된 아주 못된 아이가 그냥 성인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성인다운 성인, 또 사람다운 사람, 혹은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못된 아주 어리고 유치한, 그런데 좀 남을 괴롭히는 못된 아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리갑옷을 입어서 나는 대단해, 숭배받기를 바라지만, 유리갑옷이 뭐예요? 강한 것 같지만 절대 강하지 않고 본인이 부서지기 쉬우니까 경계를 하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나르시시스트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누구에게나 자기애라고 하는 그런 나르시시즘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나르시시즘은 좀 나에 대한 존중감, 자아에 대한 생각이 있음과 동시에 남에 대한 배려, 남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게 건강한 나르시시즘인데요. 실제로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은 나만을 위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과 있으면 남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힘들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런 나르시시즘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나르시시스트다. 또한 두 번째로는 잘난 척만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나는 피해자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면서 결국은 은근히 나를 비꼬고 혹은 조롱하거나 혹은 나를 착취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단계도 있음을 알고 계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애적 인격장애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약간 찝찝하면서 이런 게 든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열등감의 발현입니다. 이들이 잘났다고 하지만 결국은 본인들이 가진 부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역으로 나는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만하게 행동하고 오만하게 행동하고, 그러면서 숭배받기를, 칭송해 주기를 계속 강요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애적 손상입니다.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잘났다는 걸 인정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분노를 합니다. 혹은 상사에게, 내가 분노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분노를 다른 형태로, 안 좋은 방식으로 사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남들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는 방어 기제를 씁니다. 이들은 이 모든 것이 다 나는 중요하고, 혹시나 잘못이 되거나 혹시나 문제가 생기거나 혹시나 갈등이 벌어진다면 전부 남의 탓을 합니다. 또 내가 가진 취약함이나 두려움을 남한테 다 던지는 거죠. 내가 사실은 너가 이렇게 나한테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바람핀 거야. 본인이 잘못한 것을 상대편 배우자에게, 그게 문제인 양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요게 이제 이들의 세 번째 특징인데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제 이런 그 나르시시스트들이 보였던 행동 양식들 때문에 점점 내가 쪼그라들고 위축됩니다. 내 탓을 하게 되고 내가 가진 성품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이 사람에게만 의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정신의학적으로는 자기애적 인격장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9가지 항목 중에 5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이분은 자기애적 인격장애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이 성취나 능력에 대해서 과장하고 특별 대우 받는 것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무한한 성공이나 권력, 또한 자신이 아주 명석하다거나 본인이 너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이상적인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상에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문제는 특별하고 특이해서 대단한, 아주 특별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다뤄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숭배를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같은 느낌을 가져서 자기 자신만이 호의적인 대우를 받고 자신의 기대에 대해서 남들이 순응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대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착취적이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합니다. 일곱 번째는 공감이 부족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느낌이나 요구에 대해서 알아차리거나 확인하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자주 부러워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시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홉 번째는 거만하고 오만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입니다. 아홉 가지 특징 중에 다섯 가지 이상이 해당될 때는 자기애적 인격장애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린 거는 이런 성향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런 어떤 이 자기애적 인격장애에 대해서 진단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남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또 보호자들의 어떤 보고나 이것까지 동반이 되어야 이 제대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거니 참조용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사례는 약간 각색한 면은 있는데요. 이분이 가족이 떠나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분은 누군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데, 새로운 직장에 갔더니 상사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모든 것을 다 해줄 듯이 하고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축켜 세워주고 업무를 좀 주었을 때 하나씩 해올 때마다 굉장히 칭찬을 하면서 점점 해야 할 양을 늘리고 나중에는 사적인 것도 업무인처럼 부탁을 하게 됐죠. 점점 이분이 힘들어지다가 결국은 안 될 것 같아서 멀어지려고 하니 정말 나를 비난하다고 못해 개인적인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서 감시하고 있었고 쥐락펴락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거절 못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이 사례에서 핵심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것처럼 하지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줄까? 약간 찝찝하면서 이런 게 든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점점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을 때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호하지만 공손하게도 할 수는 있으니까요. 분명한 거는 여기서 거절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착취의 시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인 영역을 지키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건 그들로부터 도망가셔야 됩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이 나르시시스트들로부터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망가실 수 없는 상황도 있죠. 특히 직장에 있어서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적절한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사적인 만남이나 사적인 감정이나 혹은 나의 어떤 정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노출 안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점을 보고 물어뜯는 게 나르시시스트들의 아주 잘하는 장점이거든요. 어떤 마음의 거리를 내 스스로 아주 단단히 두시고 단호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내 마음을 지키면서 이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경우가 있죠. 경계를 지키셔야 됩니다. 나를 어떤 계속해서 이 조종해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아니요 라고 노라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나를 성장시킬 수 있고 내 경계를 세울 수 있는 길입니다. 제일 먼저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거는 이 사람이 나를 교묘하게 조종하고 나를 착취했기 때문이지 여러분이 못났고 내가 안 좋은 사람이라서 내가 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님을 생각하십시오. 제일 큰 상처는 내가 나를 때리는 거거든요. 개구리한테 돌을 던진 소년은 개구리가 맞아서 죽었다면 소년이 의도가 없었더라도 소년이 악한 거잖아요.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아주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아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런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덜 큰 악동이 아니라 남한테 해를 끼쳤다면 악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 자신의 탓으로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가 변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정말로 내가 사랑으로 감싸서 이제 이 사람들을 변하게 해야지,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다가 50년이 훌쩍 가버리신 우리 어머님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너무 나를 희생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은 변하지 않으니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부단히 노력하시고 혹은 혼자서 안 되신다면 정말로 내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과 나눠보시고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돌아보시게 되고 나의 성정, 나의 성향, 내가 가진 장점을 찾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어려우시다면 꼭 주변에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네 가지 이 사자성어처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도, 경변. 첫 번째는 무조건 자책하지 마시라. 두 번째는 도망가시라. 세 번째는 경계를 지키시라. 네 번째는 변하지 않을 놈은 두시고 내가 변하자. 여러분, 우리는 각자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점차로 나답지 않게 되었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소중히 해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곧 건강한 나르시스트는 자아를 잘 지켜나가실 수 있으니 여러분을 위한 스스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건강한 나르시시스트가 되시면 좋겠습니다.